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이정우 선수의 타격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첫 홈런부터 바뀐 타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콜로라도의 시범 경기였는데, 이정우 선수는 3번 중견수로 출전해서 1회 말 2사 이후에 콜로라도의 선발이었던 체이스 돌랜더를 상대로 2구째 97마일짜리 패스볼을 받아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대 선발인 돌랜더 선수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콜로라도의 지명을 받은 기대주인데요. 돌랜더 선수는 최근 발표된 MLB 파이프라인의 유망주 랭킹에서도 전체 25위에 올랐고요. 콜로라도에서도 팀 내 1위 유망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대주를 상대로 빠른 공을 때려서 홈런을 넘겼다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 투수가 패스트볼도 좋지만 변화구에도 앞 선수들이 삼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 빠른 카운트의 패스트볼을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초구를 보고 공이 좋아서 높은 공은 절대 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2구째 낮게 들어온 공을 바로 돌려서 홈런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실히 이정우 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선수라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때리는 홈런, 지난해 4월 21일 애리조나전 이후에 무려 311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오래됐는데요. 아직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정우 선수의 시범 경기 성적 5타수 2안타 1홈런, 타율이 무려 4할이고요. OPS는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타석에서도 이정우 선수는 볼넷을 골라서 만루 찬스를 이어가기도 했었고요. 5회에는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마쳤는데요. 비록 마지막 타석에서는 뜬공 아웃으로 물러났어도 변화구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스윙을 해서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23일 이 텍사스와의 시범 경기에서도 첫 타석에서 초구 패스트볼을 때려서 타구질 좋은 안타를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변화구를 상대해서는 또 헛스윙이라든지 많은 파울을 기록하면서 대초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전 2경기 만에 서서히 변화구에도 타이밍을 맞춰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 실전 감각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정우 선수의 타격감과 함께 주목해야 될 거, 바로 또 이제 새로운 타순인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이정우 선수 또 주로 1번 타순에 기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좌완 선발이 등판한 날에는 우타자를 전진 배치하고 이정우 선수를 3번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5경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번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멜빈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몬트 웨이드 주니어는 출루율이 좋은 선수다 라면서 누군가는 3번 타자를 맡아줘야 된다. 타선의 좌우 균형을 고려했을 때 이정우와 3번 기용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정우 선수 역시도 타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이 8번이든 9번이든 감독님이 라인업에 넣어주면 팀의 최선이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한국에서는 또 3번 많이 쳐봤고 자신 있는 자리다. 모든 타순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날의 내 역할이라면 또 그대로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또 멜빈 감독이 이정우 선수를 또 따로 찾아가지고 이 타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네, 이정우와의 면담 자리에서 멜빈 감독은 한국에서는 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많이 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멜빈 감독의 의중을 알아들은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멜빈 감독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어느 타순이든 잘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에다 먼저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선수에 미리 또 얘기를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해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미리 선수에게 가서 이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는 멜빈 감독이 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덕장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아닐까 또 싶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일본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바쁘게 준비해야 되는 것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었다라면서, 그래도 3번으로 나가면 이 투수의 공을 보고 이 타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정우 선수 KBO 리그에서 뛰었었던 7시즌 중에 총 3,947타석에 나섰는데요. 그 중에 3번으로 나선 타석이 2,017타석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번으로 나선 타석 역시도 1,468타석으로 많았습니다만 3번 타순에서의 성적도 제일 좋았죠. 3번 타순에서의 타율이 무려 3할 4푼 4리, OPS 0.945였고
이뤘고요. 통산 홈런도 65개를 때려냈는데 그 중에 78%인 51개가 바로 이 3번 타순에서 나온 기록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하면서 적응기를 가져야 했던 이정우 선수는 이 리드오프로 나서면서 최대한 많은 공을 지켜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대 투수들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공에도 배트를 내지 않으면서 이 손해를 보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중심 타선을 소화하던 선수가 아무래도 리드오프로 옮기다 보면은 이 공을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올해 3번으로 나서는 경기에서는 이 본인이 원하는 공이 들어오면은 과감하게 빠른 카운트부터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주자까지 깔린 상황이라면 많은 타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 경기에서 2개의 안타를 때려냈는데 이 첫 번째 타석에서 곧바로 초구를 공략해서 첫 번째 안타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홈런 역시도 2구째 패스트볼을 노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확실히 이른 카운트에 배트를 내는 비율 자체가 뭐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정우 선수를 대신해서 리드오프 후보로 꼽히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좌타 1루수 이 라몬트 웨이드 주니어 선수인데요. 웨이드 주니어가 지난해 117경기에서 타율도 2할 6푼 8홈런에 34타점 OPS 0.761을 기록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웨이드 주니어 선수의 출루율인데요. 지난해 3할 8푼의 출루율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타율보다 무려 1할 2푼 가량의 높은 기록이고요. 통산 성적으로 보더라도 출루율이 타율 대비 1할 이상 높은 선수이니만큼 1번으로 기용해서 최대한 또 많은 출루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또 이제 멜빈 감독의 구상이겠죠. 네, 웨이드 주니어에 이어서 2번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현재로서는 유격수인 윌리 아다메스입니다. 아다메스는 지난해 타율은 2할 5푼 1리였지만 32홈런에 112타점, OPS 같은 경우에도 0.8 근처를 기록을 하면서 FA를 앞두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냈고요. 그 활약을 바탕으로 7년에 1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웨이드 주니어가 출루를 하고 이 장타력이 좋은 아다메스가 주자를 또 진루시키면 이제 3번 이정우 선수가 해결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샌프란시스코 타순에서 웨이드 주니어랑 이 이정우 선수 그리고 이제 외야수인 마이클 야스트렘스키 정도가 주전급 좌타자입니다. 이 좌타자가 부족한 타선에서 이정우 선수의 역할이 또 확실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정우 선수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장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클린업 트리오에 배치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타선의 장타도 장타지만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를 배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자가 출루를 해도 이를 득점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주자만 쌓아놓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었던 2023년 샌디에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정우 선수는 시범 경기 타석에서도 살짝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타격폼적인 측면 그리고 또 이제 이 벌크업 몸이 좀 커진 모습도 사실 엿볼 수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장타력 향상을 위해서 재활 기간 동안 몸을 살짝 키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타석에서도 앞발을 살짝 열어놓으면서 이 몸쪽 공 대처 그리고 장타에 신경 쓰는 타격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딛는 위치 역시도 홈플레이트에서 굉장히 근처 제일 타석에서 먼 쪽에 딛고 타격을 한다는 점 자체도 이정우 선수가 지난해에 데뷔했을 때 장타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타구 대부분이 뭐 땅볼이라기보다는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 그리고 이제 잘 맞은 타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인 또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요번 겨울 아다메스 영입하면서 유격수 고민을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스네를 또 놓쳤고 번스 선수는 애리조나와 계약을 하면서 특급 선발 보강이라는 목표는 또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FA 영입 이제 벌랜더에서 그친 가운데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기존 자원들의 반등 그리고 이제 성장이 또 필요할 텐데 그 중심에 또 바로 이정우 선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올해 3번 타순에서 구단의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쳐준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가을 야구 확률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깨 부상 불운을 딛고 돌아오는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활약을 어떻게 할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처럼 오늘 저희가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을 통해서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우 선수의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오타니의 LA 다저스까지 총 4경기 직관이 가능한 요 투어 상품에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감 시한이 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같고요. 직관 투어 일정이라든지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